자, 오늘 이 토요일인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발표를 하실 분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4사람은 운영팀이고요. 오른쪽에 6사람은 오늘 발표를 하실 분입니다. 박명철 선생님과 박진수 선생님이 수업 시연을 하실 거고요. 25분씩 수업 시연을 하십니다. 요 4분이 수업 사례 10분짜리 발표를 하실 겁니다.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역시 궁금한 것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 6분의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을 각각 쌤들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송도준, 김원숙 쌤께서 게드타운에서 시작을 하고요. 게드타운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이어서 릴레이로 수업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저는 2021 수업 한마당을 게더타운에서 열게 되어서 소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나요? 오늘의 주인공 X를 누르면요, 그 안에 연결된 곳으로 안내가 됩니다. 동영상, 문서, 활동 다 되고요. 혹시 길을 잃으시면 왼쪽 사람 이름의 오른쪽 버튼을 마우스로 누르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팔로우를 클릭하면 그 사람을 찾아서 따라다니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스토커 모드라고 스토커 너무 재밌다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또 그 팔로우 모드를 켜게 되면 길이 막혀서 길막 모드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고스트 모드로 주의를, 키보드의 주의입니다. 키보드의 주의를 누르시면 투명인간이 되어서 다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키보드의 Z를 누르시면 아바타가 춤을 춥니다. 그래서 Z를 누르면 엄청 귀여워요. 우리 같이 댄스 파티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Z 눌러주세요. Z 누르시면 이렇게 흥겹게 댄스 파티도 가능합니다. 수업 시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한 거 정도에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그 수업 공간을 약간 꾸며놓은 곳입니다. 보이시나요? 왼쪽은 분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둠 활동용이고요. 오른쪽은 전체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아무거나 눌러보세요. 아무거나 눌러보시면 연결된 것이 다 나옵니다. 밑에는 주로 AI 수업을 제가 했던 그런 사이트를 올려놨고요. 맨 앞에, 앞에 그 스크린 같은 것도 있죠. 그것도 한번 눌러보시면 이거는 이제 통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통계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PPT를 보여주듯이 클릭하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모든 별 한번 문서를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든 별은 이거 화이트보드를 누르시면은요. X를 누르면 화이트보드는 왼쪽은 노트 기능, 그래서 글씨를 쓸 수 있고요. 오른쪽은 캔버스 기능, 이걸 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낙서를 누가 막 해놨네요. 낙서가 안 지워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 앞에 책을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글 공유 문서를 전부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별로 협동 수업도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닙니다. 사실은 야외 잔디밭에 발바닥 모양이 있는데 OX 퀴즈 달리기 게임을 할 수 있는 트랙도 만들어 놨고요. 중간중간 보물찾기, 미로, 또 해변에 달리기 게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수도쿠나 또 테트리스나 여러 가지 수학적인 게임들도 굉장히 많이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각 반에서 작은 수학 시험전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이 장점이 방을 무한히 만들 수 있는 무한 호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자료의 활용입니다.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데요. 학년별, 단원별 영상 자료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동기 유발에 활용하기 딱 좋습니다. 주어진 거리에 대해서 심을 수 있는 모종의 수, 간격, 그 다음에 한 모종에 대해서 열리는 열매의 비를 유리수로 표현해서 활용하는 수업, 파트의 크기를 활용해서 무리수 문제도 제시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학년 초에 꽃을 구해주고 그것을 각자 키우면서 꽃잎의 배열, 꽃잎의 개수, 줄기와 잎의 배열 등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수학 이론과 접목시켜 대화해 보았습니다.
오토마타를 우연히 접하고 난 후, 그 속의 원리는 수학, 그 위에 있는 캐릭터는 국어적 요소라서 융합 수업을 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서술형 평가를 문제풀이가 아니라 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시, 에세이, 비문학, 동화 등을 만들거나 그 내용 속에서 찾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 활동은 함수와 연계해서 하기 좋습니다. 함수적 표현을 써서 컴퓨터로 미리 나타내보고 다양한 모양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런 함수적 표현을 캡처해서 출력해주고 내용 광전선으로 표현해보게 했습니다. 이 활동은 수학적 논리력을 기르는 데 매우 좋은 활동입니다. 그리고 풀이할 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부분을 건들고 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숙달시키고 문제 풀이할 때도 그대로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면 끈기라든지 논리력, 해결력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형 나누기라는 활동인데요. 요거는 역사 파트와 미술 파트와 융합을 시켜본 활동입니다. 수학 신문의 역사는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수학 신문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미리 준비하고 역사 이야기를 많이 갖추어서 해주었고요. 이 활동은 위치관계와 컬링이라고 적어놨는데 학생들이 제가 한 활동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활동입니다. 감자는 자르는 형태에 따라서 점, 선, 면을 표현할 수 있고 부피와 넓이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자를 동일한 넓이로 자르는데 지름을 활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테셀레이션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서 학생들이 생각해 보도록 유도했습니다. 4D 프레임으로 클라인벽 만드는 걸 해보니까 그 안에 이제 입체 도형이라든가 평면 도형도 다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더 밝게 열어갈 수 있기를, 그리고 자신의 삶에도 수학이 녹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접선 아까 y는 2x-1이었죠. 이것이 어디서 접하냐면 1,1에서 접했습니다. 이건 접선이고요. 접선은 잠시 숨겨 놓습니다. 동그라미를 한번 클릭하시면 보였다 안 보였다. 접선을 잠깐 숨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 a 제곱을 입력해야 되니까 먼저 a를 먼저 입력해서 엔터를 치고 슬라이드 마크가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이제 a, a 제곱을 입력합니다. 제가 왜 a, fa라 치냐면 이렇게 설명한 뒤에 함수를 바꾸더라도 다 연동되기 때문에 제가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평균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 이 도구 상자 중에 세 번째인 우리 선분 도구에서 직선을 택해서 두 점을 클릭하면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이 나오고,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한테 여기 기울기인 2.34에 주목하라고 알려줍니다. 이 프로그램 장점이 이렇게 확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설명해 줍니다.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니? 그러면 2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또 한편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울기 현재 1.3이다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1.96. 이제 손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재생 버튼으로 살짝 눌러주면 여기까지 딱 하면 이제 1.99 좌극한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워져도 2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이쯤에서 아까 숨겨두었던 접선을 한번 보여줍니다. 클릭했는데 지금 잘 안 보이죠? 워낙 가까워서. 그러면 다시 한번 움직여주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더라도 접선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더라도 접선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제풀이 할 때도 먼저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미분계수를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계산을 한 다음 RGMS를 실행해서 확인하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에 학생이 화면을 반반 갈라서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실 겁니다.
데스모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선생님들 계실 테고, 처음 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해변을 걷는 거북이 하나만 데스모스를 이용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지금 사례인데요. 데스모스로 어떻게 제가 구현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소개된 예시를 학생들에게 직접 그래프를 처음에는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똑같이 따라서 그립니다. 그리고 거북이를 플레이를 하면 거북이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 중에 학생들이 멈춰 있는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4에서 8 구간에 멈춰 있는 상황을 학생들이 알게 됩니다. 교사는 이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교사 화면에서 중간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 화면으로 넘어가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보면서 컴퓨터 화면에서, 교사 화면에서 전체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봅니다. 그래서 재미있었던 것은요,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였더니 아이들이 반응이 이제 거북이가 앞으로 갔다가 두 마리 변신해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가다가 한 바퀴 돌고 간다. 중간에 거북이 두 마리가 생긴다.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플레이를 하면 가다가 두 마리가 생기는 순간 와 하면서 아이들이 탄성이 막 생깁니다. 거북이가 해변을 건너는데 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뱀을 피해서 거북이가 어떻게 이 해변을 건널 수 있을까?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에게 플레이를 하면서 이게 거북이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고 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그냥 이렇게 그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거북이를 12m에 두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어떤 학생은 그래프도 그려가지고 거북이가 굉장히 빨리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동영상 설명하기. 이거는 이 동영상에 데스모스에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다 주면 수업 시간에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프 상황 연출할 때 잠시 동기유발 차원에서 함께 영상을 주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요 정도 설명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죽변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심동업이라고 합니다. 2학기 때에는 수행평가에 요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조금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위권 학생들에게도 좀 수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수행평가를 사실 그 옆에 이제 선생님들이라 보시면 수학 결과물을 좀 많이 제출을 하게 합니다.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UCC 촬영, 뭐 아니면 뭐 수학 문제 만들기. 그래서 사실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수행평가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학생들이 조금 긴장도 하면서, 그리고 사실 집에 가서 숙제하는 것보다는 수업 시간에 다 끝내버리니까 학생들 과제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수학 과제 평가를 통해서 수행평가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도 거의 지필고사와 맞먹게 한 30%를 줌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수업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학년 2학기 때는 수업을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했었는데요. 좀 거꾸로 수업을 살짝 좀 응용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EBS 중앙에 가보면은 그 한장 수학이라는 그 수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영상이 한 15분 정도 되는 수업 영상인데 학생들한테 요 강의를 먼저 보게 오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질문을 통해서 진짜 이거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좀 하고,
이때는 수행평가 점수는 들어가지 않고 제가 잘한 학생들한테는 상점을 좀 주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또 5개념을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가지고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한 10분 정도 점검을 좀 했습니다. 끝나면 모둠별로 학습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모든 학생이 이제 풀고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모둠별 학습 진행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개별로 나와서 칠판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칠판에 풀어서 그 발표를 보고 제가 점수를 부과를 좀 했었습니다. 이 보너스 점수는 그 상위권 학생 아니면 이 문제를 아는 학생이 모르는 학생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모르는 학생이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3.5점, 즉 가장 잘한 점수를 받으면 보너스 점수를 그 가르쳐 주는 학생한테 2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점을 받게 되면 보너스 점수 1점을 좀 부여를 했고요. 학기 말에는 환산 점수를 내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대단원이 끝나거나 중단원 끝났을 때 테스트하는 그런 방식을 좀 취했고요. 수식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학과에서 이런 퀴즈 문제 풀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수식이 안 돼가지고 가장 힘든 점이 있는데 여긴 대부분의 수식이 적용이 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고, 그림 같은 경우는 JPG만 있으면은 요거를 잘라가지고 붙이면은 문제를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다 나옵니다. 몇 문제 맞췄고 그 다음에 뭐가 틀렸고 클릭하게 되면 또 틀린 문제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피드백하기도 좋고, 그래서 카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라 제가 좀 추천드립니다. 네, 짧은 시간이라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과서 탐험가인데요. 자, 요거는 언제 활용하면 좋으냐면 학기 첫 시간 또는 시험 후 첫 시간 또는 학기 말에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기역부터 희읍까지 자음을 이렇게 이제 탐험하듯이 구성을 해놨어요. 앞모둠이 말한 용어를 다시 말하거나 더 이상 말할 용어가 없으면 그 모둠은 탈락이 되어서 가장 마지막에 남은 모둠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제가 플리커스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플리커스는 아주 쉽고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만들기 너무 쉽습니다. 동영상, 사진, 음악 등을 바로 삽입 가능하고요. 편집도 어떤 고급 기술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식 입력도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점이 스마트 기기는 교사용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용 핸드폰만 한 대만 있으면은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준비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 학생들은 이렇게 A4 반장 크기의 코드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화면 컴퓨터 핸드폰 화면이 잘 안 보이지만 여기 학생 이름이 바로 뜨고 학생이 정답을 들었을 때는 앞에 녹색 점, 오답을 들었을 땐 빨간 점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코드를 인식하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는지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본인 이름이 인식되면 바로 코드를 내리고 안 된 학생들만 들고 있기 때문에 코드 인식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플리커스는 일단 무료는 한 세트당 5문항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하고 나서 아이들의 정답률도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하고 누가 몇 번을 틀렸고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 반 전체 평균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성취도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에 간단하고 즐겁게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도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신나게 참여하며 즐겁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지금 오늘 긴 시간 연수를 되게 좋은 연수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오늘 들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지금 기억, 디귿, 이응, 피읍으로 시작하는 오늘 연수 중에 기억 남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최대한 이거 하나만 쓰게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초성으로 하는 오늘 수업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거 다 쓰라고 해요. 이러면은 학생들이 오늘 수업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다시
돌아버려. 같이 이제 끝나고 다 맞춘 학생들은 보상까지 해줄 수 있는 아주 작은 팁이 되겠습니다.